배달앱 콜 소리가 너무 작아서 놓쳤거나 아예 소리가 안 나서 놓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콜 안 놓치려고 화면 계속 확인하고 죽어라 쳐다보면서 다니고 그랬는데요. 이거 써보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한 거지 싶더라고요.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모드와 루틴이라는 앱으로 콜 들어오면 자동으로 배달 어플이 켜지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앱 실행법부터 어떤 것들을 설정해야 되고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앱 외에도 배달에 도움되는 여러 어플들도 제가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구독해놓으시고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단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갤럭시에 있는 이 기능만큼은 안 됩니다. 아이폰은 알림을 읽고 작동하는 방식이 없어가지고 완벽하게는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아이폰 유저이신 분들에게는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자동화 앱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모드와 루틴이라는 기능이 안드로이드 13 버전 이상이 탑재되어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12 이하이신 분들은 빅스비 루틴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한번 실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드와 루틴, 무엇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씩 설정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제 핸드폰의 화면인데요. 검색을 찾으셔서 모드와 루틴이라는 앱을 찾아줍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아까 말했던 빅스비 루틴이라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틴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모드가 있고 루틴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루틴으로 만들 겁니다.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는 안 다룰 거고요. 각자 한번 들어가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루틴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언제 실행할까요와 무엇을 할까요가 뜨는데 언제 실행할까요는 루틴의 실행 조건에 대한 것이고 무엇을 할까요는 실행 조건이 딱 됐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언제 실행할까요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알림을 받으면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상단에 검색에 알림이라고 치시면 찾아질 겁니다. 이때 처음 모드와 루틴을 쓰시는 분들이면 무슨 알림 설정을 하라고 뜰 수 있는데요. 안내 그대로 설정에 들어가셔서 모드 및 루틴 찾으신 다음 알림 접근 허용 켜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켜 놓으셔야 루틴에서 알림을 읽고 반응해서 동작을 실행해줍니다. 허용으로 바꾸셨으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알림을 받으면으로 들어가세요. 알림을 받으면으로 들어오면 위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아래는 모든 알림과 특정 단어가 포함된 알림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앱에서 오는 알림을 루틴의 실행 조건으로 만들 것이냐인데요. 먼저 애플리케이션에는 배민 커넥트를 찾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검색에 배민을 입력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서 특정 단어가 포함된 알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하느냐? 바로 내가 받는 알림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무 키워드나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배차, 완료같이 새로 신규 배차가 들어왔을 때 오는 알림 혹은 조리 완료가 됐을 때 오는 그 알림에 나오는 내용에 들어가는 키워드면 다 상관없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나중에 콜 들어왔을 때 그 알림 메시지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신규, 배달, 배차, 주문, 조리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키워드를 넣으신 후에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셔야 키워드가 입력이 됩니다. 밑에 그냥 완료 누르시면은 키워드 입력이 안 된 채로 넘어가거든요. 이거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다 입력하셨으면 완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나와서 키워드 입력이 잘 됐나 확인하시고 다시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루틴 실행 조건을 입력했으니까 이 조건에 해당할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입력을 해줘야겠죠. 이제는 밑에 실행할 동작 추가하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 찾아줍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아까와 같이 검색창에 앱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조건에 입력했던 배민 커넥트를 찾아줍니다. 배민 커넥트 열기를 선택한 후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입력이 됐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이제 이 루틴의 이름과 아이콘, 색깔 등을 고를 수 있는데 여긴 뭐 그냥 편한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루틴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배민 커넥트를 했듯이 똑같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하나의 루틴 조건에 배민 쿠팡을 다 집어넣고 실행도 2개 다 해놓으시면 안됩니다. 이게 하나의 조건에 배민 쿠팡 다 넣어놓으면 배민 쿠팡 어떤 것에 알림이 와도 루틴이 반응은 하지만 실행도 2개 다 해놓으시면 둘 다 켜지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어차피 화면에 하나만 뜨고 하나는 안 뜨게 되니까 배민하고 쿠팡 각각 루틴을 따로 설정하셔야지 원활하게 아마 작동을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걸 설정해 놓아도 그냥 앱만 실행되고 여전히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폰을 껐다가 다시 키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음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루틴 조건 걸고 무엇을 실행할지 고를 때 배민이나 쿠팡 앱 실행 플러스 타이머를 더해줍니다. 실행에 들어가서 타이머를 검색한 뒤 타이머를 1초 실행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앱이 실행되면서 타이머도 같이 실행이 돼요. 1초로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앱이 실행이 되고 타이머가 바로 울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알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알림 소리가 계속 안 나더라도 소리를 타이머로 대신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동작에서 앱 페어 열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폴드라서 그런 건지 다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로 등록하면 2개의 앱을 분할 화면으로 동시에 켜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배민 쿠팡이 켜지면서 내비도 같이 켜지면 좋겠다거나 같이 쓴 앱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드와 루틴이라는 게 단순히 배민 쿠팡 켜는 것 뿐만 아니라 각자 환경이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쓴다면 다양한 것들을 손쉽게 자동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한번 써보시고 다양한 루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배달 나가기 전에 블루투스 연결하고 사용하는 앱들을 하나씩 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알고 나서 제 헬멧캠에 블루투스 연결이 딱 되면 자동으로 배달할 때 쓰는 앱들이 켜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최대한 루틴화 해가지고 좀 작업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이용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갤럭시의 모드와 루틴처럼 작동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아이폰은 알림을 읽어서 반응하는 시스템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빠르게 앱 실행이나 몇 가지 자동화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찾아본 것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이폰 단축어라는 앱인데요. 이것도 갤럭시처럼 모든 아이폰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iOS 12 이상에만 지원이 되는 앱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앱에서 단축어 앱을 검색해서 찾으신 뒤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밑에 있는 자동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갤럭시 루틴처럼 조건과 실행할 앱이나 행동을 정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 알림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되면 앱을 실행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자동화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갤럭시 유저라 사실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아이폰 유저이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이 단축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색해보시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드와 루틴으로 돌아와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설정해두시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특정 앱에서 알려주는 알림에 나오는 키워드만 넣으면 다 작동을 합니다. 알림으로 오는 것 중에 미션 알림, 조립 완료 알림 등 해당 알림 메시지에 있는 키워드를 다 넣으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미션 시작이나 조립 완료 등을 놓치는 일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저도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쉬는 날 추가 할증 메시지가 오는데 거기에 제가 입력해놓은 키워드가 있었나봐요. 자동으로 쿠팡이츠 배달 파트가 계속 켜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분명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신경 덜 쓰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크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람의 뇌는 전체 몸무게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뇌가 참 재밌는 게 혼자서 하루에 소모하는 총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한다고 해요. 정말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공장인데 에너지도 왕창 먹는 탐욕스러운 장기입니다. 이 뇌가 특이한 게 에너지는 많이 먹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남자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고 여자는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껌을 씹는 사람과 안 씹는 사람을 두고 단순한 암기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껌 씹는 정도는 우리가 그건 껌이지 할 정도로 정말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껌 씹는데 누가 신경 써서 껌을 씹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껌을 씹는 행위만으로도 암기력이 20%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순 앱 확인이나 실행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고 그게 곧 피로도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운전 중에 배달앱 말고 다른 앱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비를 켜둔다거나 배민 쿠팡을 동시에 켜놓는다거나 그럴 때요. 그럴 때 앱을 켜고 확인하는 그런 게 이런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사고 위험도 높인다고 봅니다. 도로 위에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실 사고 발생 위험보다도 저는 일하는 자체가 편해지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어찌되었건 배달은 꾸준하게 해야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라도 뭔가 스스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가 저에게 크게 자극을 주지도 않고 피드백도 안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체되는 느낌도 있고 지루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도 점점 안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나태해지고 뭔가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니까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재미만으로도 다시 활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정말 이 큰 행복이나 큰 성과 같은 게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작은 재미, 흥미, 행복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루틴을 활용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해진 게 콜 사놨을 때 수도쿠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때 콜 들어오면 계속 알림을 누르거나 아니면 수도쿠 끄고 쿠팡 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콜 들어오면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하고 있다가 콜 들어오면 보기 좋더라고요. 내비를 보셔야 하는 분들은 아마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이 루틴같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 말고도 배달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어플들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해 놓으셨다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이면 유상운송보험도 의무화 시작이잖아요. 물론 12월까지가 계도기간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배달판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힘내서 희망찬 미래를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두 알라부복하세요.